저는 최대주주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매장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설령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 해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2주 안에 시작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던 오후, 은정은 천천히 백화점 회전문을 밀었다. 문이 돌아가며 내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탄탄했다. 다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은 이 화려한 공간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낡은 면 바지는 무릎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고 20년은 신었을 법한 검은색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한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은 동네 시장에서 5,000원에 샀던 검정 천 가방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을 하지 않아 은발이 그대로 드러났다. 백화점 1층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여성들이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살펴보며 점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은정은 그들을 스쳐 지나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목적지는 2층 화장품 코너였다. 사실 은정은 화장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화장은 사치였다. 하지만 며칠 전 손녀 지수가 전화로 말했다. 할머니,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여요. 요즘 좋은 보습 크림들 많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손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찾기로 한 것이다. 2층에 도착하자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콤하면서도 인공적인 여러 향이 뒤섞인 그 냄새. 은정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브랜드 이름도 제품 종류도 너무 많았다. SK, 설화수, 라메르. 간판들이 현란하게 늘어서 있었다. 가장 가까운 매장으로 걸어갔다. 흰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깔끔한 부스였다. 라벨루라는 프랑스 브랜드였다. 카운터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키 큰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었다. 은정이 다가가자 두 직원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은정은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미소를 지으려다가 은정의 옷차림을 훑어본 후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잘못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직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이름표를 보니 최지영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다. 저기, 보습 크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런 화려한 곳이 익숙하지 않았다. 아, 네. 최지영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안경 쓴 직원이 픽하고 작게 웃는 것이 보였다. 고객님, 저희 라벨로 제품은 가격대가 꽤 높은 편이에요. 기본 크림이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0만 원. 그 말에 은정은 순간 당황했다. 크림 하나가 50만 원이라니. 물론 그녀에게 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5천만 원도 5억 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재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직원은 그녀의 외모만 보고 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혹시 최지영이 다시 말을 이었다. 1층에 가시면 더 저렴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가 고객님께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였다. 옆에 있던 안경 쓴 직원, 이름표에 김민주 사원이라고 적힌 그녀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1층 데일리케어 코너 가시면 좋은 제품들 많아요.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고요. 할머니 연세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할머니 연세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말이 은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이 많은 사람은 비싼 화장품을 쓸 자격도 없다는 건가?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은 애초에 피부를 가꿀 필요도 없다는 건가? 아, 그리고요. 김민주가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샘플 몇 개를 꺼냈다. 이거 샘플인데 가져가세요. 공짜예요. 이것만 발라도 효과 있으실 거예요. 공짜 샘플.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당신은 우리 제품을 살 능력이 없으니 이걸로 만족하세요. 그런 의미였다. 은정은 가만히 두 직원을 바라봤다. 최지영은 이미 시선을 돌려 옆에 있는 다른 손님 명품 핸드백을 든 30대 여성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샘플을 카운터에 툭 놓고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저기요. 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한번 제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바르는 건지. 아이고, 할머니. 최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친절한 척도 하지 않았다. 지금 바쁘거든요.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정 궁금하시면 1층 매장 가셔서 물어보세요. 거기 직원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순간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다가왔다. 최지영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 고객님,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사신 세럼 어떠셨어요? 피부 정말 좋아지셨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따뜻하고 친근하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은정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 은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김민주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샘플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세요. 우리 다른 손님 봐야 해서. 다른 손님. 그 단어가 은정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다. 그녀는 다른 손님이 아니었다. 진짜 손님이 아니었다. 그저 시간 낭비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샘플을 집어들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흰색 크림. 라벨로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 샘플 5ml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참았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는 순간 두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진짜 저런 분들은 왜 여기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봐. 봤지? 신발 밑창 완전 달았던 거. 저 돈으로 신발부터 사시지. 쉿, 들려. 그래도 샘플 받아갔으니 좋아할걸?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은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었다. 주위에 화려한 조명도, 향기로운 냄새도,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회전문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은정은 손에 든 샘플을 내려다봤다. 5ml, 고작 며칠 쓸 분량. 공짜로 주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그 태도. 이거나 받아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손이 떨렸다. 샘플 용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주차장 안, 그녀의 차는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15년 된 현대 아반떼. 엔진은 멀쩡했지만 외관은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다. 은정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염색하지 않은 은발, 화장기 없는 창백한 피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은정은 가난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살며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렸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남대문 시장 한쪽 구석 3평도 안 되는 가게. 거기서 옷을 팔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 노력 끝에 가게가 조금씩 커졌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다. 한 백화점 체인이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작은 규모였지만 은정은 그 가능성을 봤다.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미쳤어? 전 재산을 거기 넣으면 어떡해? 하지만 은정은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다. 백화점은 성장했다. 몇 년 만에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을 냈다. 은정의 지분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랐다. 어느새 그녀는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다. 회사 전체 주식의 23%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실소유주. 하지만 은정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검소하게 옷을 입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아니, 정확히는 바꾸고 싶지 않았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다. 언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치는 죄악이라고 믿었다. 그런 그녀를 오늘 백화점 직원들은 가난한 할머니로 봤다. 돈 없는 노인네, 공짜 샘플이나 받아가는 민폐 손님.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웃기는 일이네. 그녀가 투자한 회사, 그녀가 키운 백화점,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물론 그들은 몰랐다. 은정이 누구인지, 그녀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설령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 해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은정은 생각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옷차림과 나이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돈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는 것, 그게 옳은가? 손에 든 샘플을 다시 봤다. 5ml. 이 작은 용기 안에 담긴 건 크림이 아니었다. 무시와 차별과 편견이었다. 은정은 샘플을 가방에 넣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적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장소 라이프 백화점 강남점 2층 라벨로 매장. 직원 최지영 주임, 김민주 사원. 상황 외모를 이유로 고객 차별,
무시, 모욕적 발언.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결심이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은정은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복수? 아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교육이다. 변화다. 저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고객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보는 시선, 서비스의 본질.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은정은 핸들을 꽉 쥐었다. 결심이 섰다. 다음 주 주주총회. 그때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평소에는 대리인을 보내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직접 가야 했다. 최대 주주로서,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은정은 백미러로 자신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빛나고 있었다. 기다려.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신호가 바뀌었다. 은정은 엑셀을 밟았다. 차는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혼자 사는 집.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손녀 지수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샘플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흰 크림이 보였다.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손등에 발랐다. 부드러웠다. 향도 좋았다. 50만 원짜리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이 크림이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크림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존엄성에 있다는 것. 은정은 샘플을 욕실 선반에 놓았다. 내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수치를, 오늘의 분노를, 오늘의 결심을. 거울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내 회사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시작이야. 밖에서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은정의 인생에도, 그녀가 세운 회사에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리라. 주주총회까지 일주일. 그 안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리라. 은정은 서재로 가서 서류철을 꺼냈다. 회사 정관, 주주총회 규정, 경영진 명단.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솟았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책상 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은정은 여전히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펜을 들고 메모를 하며 전략을 짰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 어디선가 라이프 백화점 강남점도 빛나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값비싼 상품,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직원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은정은 미소 지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되풀이되어 떠올랐다. 저희 제품은 가격대가 꽤 높아요. 할머니 연세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저런 분들은 왜 여기 오시는 거야?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직원들의 냉소 어린 눈빛이 보였다. 은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잠은 올 것 같지 않았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환한 조명 아래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큰 전신 거울. 15년 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천천히 살폈다. 흰 머리가 성성한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마른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굳은 살, 핏줄이 튀어나온 손등, 관절이 불룩한 손가락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은정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스쳤다. 나도 그랬잖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했던 적이 있지 않았던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남루한 차림의 사람을 보면 힘든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래,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다. 판단받는 쪽이 되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은정은 소파에 앉았다.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 사진. 남편과 세 자녀, 그리고 젊은 자신. 그때의 은정은 지금보다 통통했고, 머리는 검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없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 성훈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성훈은 늘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우리 충분히 벌었잖아.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입고, 인생을 즐겨봐. 하지만 은정은 듣지 않았다. 아직 일러. 아직 모자라.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은정은 깊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경상도 시골 마을. 초가집에서 7 식구가 살았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척박해 수확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다녔다. 은정은 5 남매 중 넷째였다. 언니들은 중학교도 못 가고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 취직했다. 오빠는 군대 갔다가 사고로 다쳐 돌아왔다. 막내 남동생은 병약했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끈 가뭄이 들었다. 벼가 말라 죽었다. 그해 겨울, 집에는 먹을 게 없었다. 어머니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이웃집에서 쌀을 구워왔다. 은정아, 너는 한 술만 먹어라. 동생 줘야 하니까.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배고픔, 그 고통,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배가 고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은정도 서울로 올라왔다. 언니들처럼 공장에 들어갔다. 청계천 피복 공장.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가락이 굳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일했다. 월급은 5만 원. 그중 3만 원은 고향에 보냈다. 남은 2만 원으로 방세, 밥값, 교통비를 해결했다. 한 달에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다. 그때의 기억, 백화점 앞을 지나가며 진열장을 보던 기억, 반짝이는 옷들, 아름다운 구두들, 그걸 입은 여자들. 나는 저런 걸 절대 못 입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20대 중반, 공장 동료였던 성훈을 만났다.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다. 둘은 결혼했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꿨다. 우리 옷 장사해보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남대문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2평짜리 좁은 공간. 거기서 도매로 떼어온 옷을 팔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서 놀았다. 밥은 김밥과 라면으로 때웠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조금씩 돈이 모였다.
가게가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큰 기회가 왔다. 1990년대 후반, 라이프 백화점이 투자자를 찾았다. 당시 라이프는 지방 소도시에 몇 개 지점이 있는 작은 체인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가능성을 봤다. 여보, 위험해. 우리 전 재산인데. 성훈이 걱정했지만 은정은 확신이 있었다. 이번이 기회야. 놓치면 안 돼.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 3억 원을 투자했다. 라이프 백화점 지분 15%를 얻었다.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백화점이 뭘 안다고. 당신들은 시장 장사꾼인데. 무시와 조롱이 쏟아졌다.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후 라이프 백화점은 급성장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점을 냈다. 주가는 치솟았다. 은정의 3억 원은 30억, 300억으로 불어났다. 더 많은 주식을 매입했다. 다른 주주들이 팔 때 그녀는 샀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샀다. 그렇게 지분이 늘어나 23%가 되었다. 최대 주주, 회사의 실질적 주인. 하지만 은정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여보, 이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차도 새로 사고. 성훈이 제안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좋아. 우리 이대로 살자.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웠던 것 같다. 돈을 쓰면 없어진다. 없어지면 다시 가난해진다. 그 두려움. 성우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알았어. 당신이 편한 대로 해. 그는 항상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10년 전 성훈이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은정은 그제야 후회했다. 같이 여행이라도 갈 걸. 좋은 음식이라도 더 먹을 걸. 왜 그렇게 아끼기만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우는 떠났다. 자식들도 하나둘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했다. 딸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다. 막내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금융업에 종사했다. 모두 성공했다. 은정의 투자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만 했다. 엄마, 바쁘네. 나중에 갈게. 은정은 이해했다. 자식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 혼자 남았다. 큰 재산을 가진 외로운 노인. 거울을 다시 봤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을 모으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래서 뭐가 남았나?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오늘 백화점에서의 모욕. 은정은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이 집에는 자신밖에 없었다. 들을 사람도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은정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우는 건 이걸로 끝.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욕실 선반에 놓인 샘플 크림이 보였다. 5ml 라벨로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 은정은 샘플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고 크림을 조금 떠서 얼굴에 발랐다.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향기가 좋았다. 50만 원짜리구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70대 노인.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이프 백화점 최대 주주. 23% 지분 보유.
회사 가치는 2조 원. 그녀의 지분 가치만 4,600억 원.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경영진을 교체할 권리가 있다. 회사 정책을 바꿀 권리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은정은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데스크톱이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주주 게시판, 경영정보, 재무제표. 하나하나 살펴봤다. 다음 주 화요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보통은 대리인을 보냈다. 은정의 변호사 박재현이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은정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지난 20년간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정은 전화를 걸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하지만 긴급했다. 아, 은정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재현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다. 다음 주 주주총회 말입니다. 네, 제가 대리 참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직접요? 사장님께서? 네, 직접 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고객 응대 시스템을 바꿔야겠습니다. 직원 교육 방식도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며칠 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은정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재현의 목소리가 굳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제기하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료 준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 교육 현황, 유사 사례 발생 통계, 그리고 우리 경쟁사들의 고객 응대 정책도 비교 분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 건에 대해 회사 측에 미리 알리지 마세요. 주주총회에서 직접 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의자에 앉았다. 떨렸다. 두려웠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다.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앞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이었다. 은정은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수수한 바지와 블라우스들. 오래된 것들. 맨 안쪽에 정장 한 벌이 있었다. 네이비색 투피스. 10년 전 성운 장례식 때 입었던 것. 그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꺼내서 펼쳐봤다. 약간 구식이었지만 단정했다. 수선하면 입을 만했다. 이걸 입고 가야겠어. 은정은 결심했다. 하지만 정장만으로는 부족했다. 신발도 필요했다. 가방도, 그리고 용기도. 그날 오후, 은정은 다시 백화점에 갔다. 이번에는 다른 백화점. 경쟁사인 갤러리아 백화점이었다. 신발 매장으로 갔다. 중년 여성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은정의 옷차림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구두를 좀 보려고요. 정장에 맞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여러 구두를 보여줬다. 가격을 물어보니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다.
이건 어떠세요?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입니다. 검정 가죽 구두였다. 굽이 낮아 걷기 편해 보였다. 은정은 신어봤다. 발에 잘 맞았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대로 가는 길에 은정은 물었다. 혹시 나이 든 손님이 오시면 다르게 대하시나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다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은정은 말을 흐렸다.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곳이 라이프처럼 나쁜 건 아니구나. 그래도 라이프를 바꿔야 했다. 자신의 회사를, 자신이 투자한 곳을. 집으로 돌아와 은정은 노트를 펼쳤다. 주주총회에서 할 발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첫 문장을 썼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다.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이유는 페이지가 채워져 갔다. 경험담, 문제 제기, 해결 방안. 밤이 깊어갔다. 은정은 여전히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 새로 산 구두가 놓여 있었다. 정장이 옆 의자에 걸려 있었다. 준비는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그 회의실에 서 있을 것이다. 최대 주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은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라이프 백화점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쓸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원고를 완성했다. A사 용지 5장. 10분 정도 걸릴 분량. 은정은 소리내어 읽어봤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용은 확고했다. 좋아. 이대로 하자. 그녀는 원고를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로 갔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깊은 잠. 악몽 없는 잠. 꿈속에서 은정은 웃고 있었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정은 개운한 얼굴로 일어났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다. 주름진, 은발의 평범한 노인.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무력하지 않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은정이야. 가난을 이겨낸 사람, 성공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만들 사람. 아침 식사를 하며 은정은 계획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주주총회까지 6일. 정장 수선 막히기, 발언문 연습하기, 박 변호사와 미팅하기, 자료 검토하기.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은정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마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우습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정은 진심이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은정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월요일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은 맑았다. 좋은 날씨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은정은 옷장을 열었다. 수선을 마친 네이비 정장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지난주 수선집에 맡겼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이 옷 좋은 거네요. 원단이 고급이에요. 어디 중요한데 입고 가세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정성껏 손봐드릴게요.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다. 옆에 새로 산 검정 구두를 나란히 놓았다. 가방은, 은정은 잠시 고민했다. 동네 시장에서 산 천 가방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먼지 쌓인 박스가 나왔다. 열어보니 가죽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다. 20년 전 회사가 처음 상장했을 때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다. 가죽은 여전히 윤기가 났다. 이걸 써야겠어. 은정은 가방을 펼쳐 서류를 넣어봤다. 주주총회 자료, 발언문, 신분증, 주식 증서 모두 깔끔하게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어봤다. 수선을 잘해서 몸에 딱 맞았다.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었다. 낯선 자신이 거울에 비쳤다. 평소에 수수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단정하고 품위 있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 있는 여성이 서 있었다. 나쁘지 않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머리, 은발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을 하지 않아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염색을 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대로 가자. 나이를 숨길 필요는 없어.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70대 중반의 여성, 최대 주주. 그 자체로 충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재현 변호사였다. 사장님,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뵙고 최종 점검할까요? 좋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2시는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2시까지 5시간. 그 사이에 할 일이 있었다. 서재로 가서 발언문을 꺼냈다. 지난주 내내 다듬고 또 다듬은 원고. A4 용지 5장.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라이프 백화점 최대 주주 은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이유는 계속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3번, 4번, 5번.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거울을 다시 봤다. 정장 차림의 자신. 손에는 발언문.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가난을 이겨냈어. 사업을 성공시켰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은정은 집을 나섰다. 박재현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지하철을 탈까 하다가 오늘만큼은 택시를 타기로 했다. 정장이 구겨질 수 있었다. 택시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택시는 강남대로를 따라 달렸다.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은정은 요금을 내고 내렸다.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박재현 변호사 사무실은 1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박재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직원이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은정입니다.
박 변호사님과 2시에 약속이 있어요. 아, 네. 사장님이시죠. 박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박재현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다. 은정과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앉으시죠. 차 드릴까요? 물만 주세요. 은정이 앉자 박재현이 서류철을 꺼냈다. 자료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서류를 넘기며 박재현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인데요. 그래프가 보였다. 라이프 백화점의 고객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특히 직원 응대 항목이 가장 낮았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은정이 물었다. 훨씬 낫습니다. 갤러리아, 신세계, 롯데 모두 우리보다 높습니다. 박재현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비교 그래프였다. 라이프는 꼴찌였다. 심각하네요. 은정이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이건 직원 교육 현황입니다. 다음 자료. 라이프 백화점은 신입 직원에게 일주일의 교육을 제공했다. 그중 고객 응대 교육은 단 하루. 하루요? 네. 나머지는 매장 운영, 상품 지식, 안전 교육 등입니다. 경쟁사는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입니다. 롤플레이, 사례 연구, 지속적인 보수 교육도 있고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이건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다른 파일을 꺼냈다. 사장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유사한 고객 불만 사례들입니다. 두꺼운 파일. 열어보니 수십 건의 민원이 정리되어 있었다. 외모 차별로 인한 불쾌감 37건, 나이를 이유로 한 무시 29건, 옷차림을 보고 구매력 판단 41건. 은정은 숨이 막혔다.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건 공식 접수된 것만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회사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과 정도로 끝내죠. 은정은 주먹을 쥐었다. 화가 치밀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박재현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개선안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제목이 보였다. 라이프 백화점 고객 응대 시스템 전면 개편안. 내용을 훑어봤다. 일 직원 교육 강화, 고객 응대 교육 기간 확대, 정기적 재교육 실시. 이 평가 기준 변경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포함. 3. 미스터리 쇼퍼 제도 정기적으로 비밀 고객을 보내 응대 품질 점검. 4. 신고 시스템 구축 차별 경험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채널 마련. 5. 처벌 규정 명확화 고객 차별 시 경고, 정직, 해고 등 단계별 처벌. 좋습니다. 이대로 하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개선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 경험담도 직접 말하겠습니다. 직접요? 사장님의 신분이 드러나는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겁니다. 최대 주주가 직접 당한 일이니까요. 박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발언문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이미 써왔습니다. 은정이 가방에서 발언문을 꺼냈다.
박재현이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좋습니다. 강력하면서도 품이 있네요.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한번 리허설 해볼까요? 박재현이 일어서서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 서시고 제가 청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정은 일어나 테이블 앞에 섰다. 발언문을 펼쳤다. 심호흡을 했다. 시작하세요. 박재현이 앉으며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저는 라이프 백화점 최대 주주 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이유는 발언문을 따라 읽어 내려갔다. 백화점에서의 경험, 느낀 감정, 문제 제기, 개선안. 10분이 걸렸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누구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재현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사장님. 내일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떨렸어요. 당연히 떨리죠. 하지만 그게 더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은 이미 준비되셨어요. 박재현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재현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게 계기가 되어 회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한다니요? 똑같이 차별받았던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 사장님이 대신 말해주시는 겁니다. 은정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덜 무섭네요. 그럼 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회의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일어섰다. 박재현과 악수를 나눴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은정은 생각했다. 내일이면 끝이야. 아니, 시작이야.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어둠 속으로 물들어갔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내일은 나도 빛을 낼 거야. 집에 도착해 은정은 저녁을 먹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전 8시 기상, 아침 식사. 오전 8시 30분 출발. 오전 9시 30분 주주총회장 도착. 오전 10시 주주총회 시작. 오전 10시 30분 경 발언 예상. 그리고 변화. 은정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올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금방 잠들었다. 꿈을 꿨다. 회의실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저는 은정입니다. 꿈속에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점점 커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은정은 웃었다. 꿈속에서도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은정은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이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완벽해.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다. 천천히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다. 구두를 신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립밤만 살짝 발랐다. 거울 앞에 섰다. 이게 나야. 70대 중반의 여성. 은발, 주름진 얼굴. 하지만 당당한 자세, 확고한 눈빛. 가방을 들었다. 서류, 발언문, 모든 준비물이 들어 있었다. 좋아. 가자.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머, 은정 씨, 어디 가세요? 옷 차려입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멋있네요.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택시가 보였다. 손을 들어 세웠다. 강남 코엑스 컨벤션 센터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서울 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 변화를 만드는 하루. 택시가 강남대로에 진입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코엑스 앞에 도착했다. 은정은 요금을 내고 내렸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 입구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판을 봤다. 라이프 백화점 주주총회 -3층 그랜드 볼룸.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할 수 있어. 문이 열렸다. 3층 로비가 나타났다. 라이프 백화점 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다. 그랜드 볼룸 입구. 문 앞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신분증과 주식 증서를 꺼냈다. 직원이 확인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다. 어머,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다른 직원들도 황급히 일어났다. 은정 사장님, 영광입니다. 최대 주주.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은정은 새삼 느꼈다. 명찰 여기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명찰을 받아 달았다. 최대 주주 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회의장이 펼쳐졌다.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있었다. 앞쪽에는 단상이 있고 경영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몇몇 주주들이 도착해 앉아 있었다. 은정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돌아봤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분이 최대 주주. 처음 보는데. 은정은 뒷자리에 앉았다. 박재현이 다가왔다. 사장님, 오셨군요. 네. 박 변호사님, 긴장되십니까?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시간이 흘러 10시가 가까워졌다. 회의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단상에 경영진이 자리를 잡았다. CEO, CFO, 각 부문 이사들.
그리고 정확히 10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라이프 백화점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례적인 절차들이 진행되었다. 전년도 실적 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은정은 조용히 앉아서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발언문을 되뇌었다. 고지야, 곧 내 차례야. 그리고 마침내,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주주 여러분 중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물었다. 은정은 심호흡을 했다. 손을 들었다. 회의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네, 뒷자리 주주님. 발언하시죠. 은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최대 주주 은정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정은 발언문을 펼쳤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최대 주주 은정입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들렸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다. 최대 주주가 직접 참석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모습이 더욱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단상에 앉은 CEO 강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에 CFO 이정우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경영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분이 은정 사장님? 뒷자리의 소액 주주들도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봤다. 수근거림이 커졌다. 저분이 최대 주주? 23% 지분 가진 분 아냐? 생각보다 평범하신데? 은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놀람, 의아함, 어쩌면 실망.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여기 외모를 뽐내러 온 게 아니었다. 발언문을 들어 올렸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이유는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우리 라이프 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고객으로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2층 화장품 매장, 라벨루 코너에서 보습크림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직원들은 은정은 잠시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차가운 눈빛, 무시하는 태도, 비웃는 목소리. 제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염색하지 않은 머리. 그것만 보고 저를 돈 없는 할머니로 여겼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대가 꽤 높아요. 1층 다른 매장이 고객님께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짜 샘플을 주며 돌려보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저는 그냥 크림 하나 사려던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귀찮은 존재, 시간 낭비하는 노인네였습니다. 단상의 강민수 CEO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런 분들은 왜 여기 오시는 거야? 백화점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봐.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경영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이 회사가 작은 지방 백화점이었을 때부터 투자했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오늘 저는 최대 주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설령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 해도
저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겁니까? 질문이 회의장에 메아리 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계속했다. 박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지난 3년간 우리 백화점에 접수된 고객 차별 관련 불만이 107건입니다. 외모 차별 37건, 나이 차별 29건, 옷차림 차별 41건. 그리고 이건 공식 접수된 것만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다. 우리의 고객 만족도는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직원 응대 항목에서 경쟁사 대비 최하위입니다. 갤러리아, 신세계, 롯데 모두 우리보다 높습니다. 은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직원 교육 현황을 보십시오. 신입사원 교육 일주일 중 고객 응대 교육은 단 하루입니다. 경쟁사들은 최소 3일에서 일주일입니다. 이래서 그런 직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상에서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옆에 영업본부장도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판매 실적만 강조했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를 쓸까? 그렇게 판단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장을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백화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파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을 파는 곳입니다. 존중을 파는 곳입니다. 고객이 왕처럼 대접받는 곳입니다. 은정은 발언문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말로 이어갔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백화점에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런 곳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 백화점에나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은정은 잠시 멈췄다. 그런데 왜 여전히 무시당해야 합니까? 제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고, 옷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차별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은정이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제가 당한 것처럼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은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고객 응대 시스템 전면 개편안입니다. 5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첫째, 직원 교육 강화. 고객 응대 교육을 최소 일주일로 늘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평가 기준 변경.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포함합니다. 차별 행위가 적발되면 감점 처리합니다. 셋째, 미스터리 쇼퍼 제도. 정기적으로 비밀 고객을 보내 응대 품질을 점검합니다. 외모, 나이, 옷차림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넷째, 신고 시스템 구축. 차별을 경험한 고객이 즉시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듭니다. 익명 보장, 신속한 처리, 투명한 공개. 다섯째, 처벌 규정 명확화. 고객 차별 시 1차 경고, 2차 정직, 3차 해고.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은정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 개편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대 주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 그녀는 단상의 CEO를 똑바로 바라봤다. 강민수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경영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해당 직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제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옆에 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사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편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실행입니다. 언제까지 실행하시겠습니까? 한 달 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2주 안에 1차 조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안에 전면 시행하십시오. 강민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최대 주주의 요구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이 자리 모든 주주들 앞에서 네, 약속드립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의장을 다시 둘러봤다. 주주 여러분,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뒷자리에 한 노신사였다. 짝짝짝. 그 박수가 퍼져나갔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이윽고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정은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다. 박수는 계속되었다. 1분, 2분. 옆자리에 박재현 변호사가 속삭였다. 훌륭하셨습니다, 사장님. 은정은 미소 지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은정 사장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영진은 즉시 조치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안건들이 논의되었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은정의 발언이 맴돌았다. 회의가 끝난 후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여러 주주들이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악수 요청이 이어졌다. 은정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단상에서 경영진이 다가왔다. 강민수 CEO가 맨 앞에 섰다. 사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저를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정이 말했다. 고객들을 잘 모시면 됩니다.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명심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팀장이 나섰다. 사장님, 해당 매장 직원들은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점 라벨루 매장이죠? 네. 담당 주임과 사원, 즉시 징계 절차 밟겠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징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업본부장도 다가왔다.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개편안, 즉시 TF팀 구성하겠습니다. 2주 안에 1차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덧붙였다. 경쟁사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잘하는 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배우십시오. 네, 사장님. 경영진과의 대화를 마치고 은정은 회의장을 나섰다. 박재현이 옆에 붙어 걸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사장님의 말씀이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박재현과 헤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장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은정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해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해냈어. 가슴이 벅찼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 지수였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뉴스? 네. 라이프 백화점 주주총회 기사 떴어요. 할머니가 직접 발언하셨다고. 대박이에요. 벌써 기사가 났다니. 은정은 놀랐다. 기사 제목이 최대 주주의 용기 있는 고백, 백화점 혁신 예고래요.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다들 할머니 칭찬하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은정은 웃었다. 고마워, 지수야. 크림은 사셨어요? 할머니 피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아직. 그럼 제가 선물할게요. 좋은 거로요. 이제 당당하게 사셔야죠. 통화를 끊고 은정은 다시 걸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걷기로 했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직장인, 학생, 노인,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 모두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옷, 다른 나이, 다른 배경. 하지만 모두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래, 이게 맞아. 은정은 생각했다. 30분쯤 걸었을까. 지하철역이 보였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은정은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친 모습으로 봤다. 정장 입은 노부인. 하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당당했다. 빛났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아니, 달라진 건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소파에 앉아 은정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주주총회에서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변화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했다. 하지만 은정은 확신했다. 할 수 있다고. 해낼 거라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은정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였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CEO였다. 방금 긴급 경영진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개편안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사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TF팀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은정은 달력을 봤다. 금요일. 사흘 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정은 정장을 벗어 옷장에 걸었다. 구두를 정리하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편한 바지와 낡은 티셔츠,
거울을 봤다.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것. 용기, 신념, 행동.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다. 주주총회장에 들어서던 순간, 발언을 시작하던 순간, 박수 소리, 경영진의 약속,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녀가 만든 현실이었다. 잘했어, 은정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눈을 감자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은정은 웃고 있었다.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3주가 흘렀다. 은정은 그동안 3번의 TF팀 회의에 참석했다. 경영진, 인사팀, 영업팀, 교육팀이 모두 모였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분위기였지만 점차 진지해졌다. 경쟁사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영업본부장이 발표했다.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분석한 자료였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고객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정이 물었다. 예를 들어 신세계는 모든 고객을 VIP처럼 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외모나 구매 이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팀장이 나섰다. 신규 교육 프로그램 초안입니다. 고객 응대 교육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1일차 고객 심리 이해, 2일차 차별 사례 학습, 3일차 롤플레이 실습, 4일차 컴플레인 대응, 5일차 종합평가. 차별 사례 학습이 중요합니다. 은정이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세요. 제 경험도 포함시키십시오. 그래야 실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인사팀장이 다른 안건을 꺼냈다. 미스터리 쇼퍼 제도 설계안입니다. 월 2회, 각 지점별로 진행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외모의 쇼퍼를 투입합니다. 점수 기준은 친절도, 전문성, 차별 여부를 평가합니다. 70점 미만이면 재교육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덧붙였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직원들에게도 고객들에게도 숨기지 마세요. 경영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은정은 빠뜨리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마지막으로 강민수 CEO가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시스템을 전면 시행합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 교육도 시작합니다. 강남점은? 은정이 물었다. 이미 1차 교육 완료했습니다. 특히 화장품팀은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최지영 주임과 김민주 사원, 일주일 정직 처분 후 재교육 이수했습니다. 현재는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내일 어떻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은 다시 라이프 백화점 강남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수 CEO와 영업본부장이 동행했다. 정장은 입지 않았다. 평소처럼 수수한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하지만 자세는 당당했다. 백화점 입구에서 지점장이 맞이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조용히 둘러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1층을 걸었다.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봤다.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다. 더 정중하고 더 세심했다. 2층으로 올라갔다. 화장품 코너. 그 익숙한 공간. 라벨루 매장이 보였다. 은정은 걸음을 멈췄다. 카운터에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최지영과 김민주. 그들도 은정을 봤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정은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수와 영업본부장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다. 안녕하세요. 은정이 먼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최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편하게 하세요. 오늘은 그냥 고객으로 왔습니다. 은정이 미소 지었다. 저번에 못 본 크림, 오늘은 제대로 보려고요. 두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사장님, 최지영이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김민주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송합니다. 사장님을 그렇게 대하다니. 고개 드세요. 은정이 말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화입니다. 은정이 말했다. 진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도. 네. 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교육 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저도요. 김민주가 덧붙였다. 고객을 돈으로만 봤어요. 저 사람은 얼마를 쓸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은정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달라지겠습니다. 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겠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김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기억하고 매일 반성하겠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정말 크림 좀 볼까요? 네.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최지영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겼다. 보습 크림이요. 피부가 건조해서요. 그럼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최지영이 크림을 꺼냈다. 은정이 지난번에 보려던 바로 그 제품. 라벨로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입니다. 깊은 보습에 탁월해요.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30만 원대 제품도. 아니요, 이걸로 할게요. 은정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민주를 봤다. 저번에 주셨던 샘플 써봤어요. 좋더라고요. 정말요? 김민주가 눈을 크게 떴다. 네, 향도 좋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정품을 사려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최지영이 크림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사장님,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그녀는 크림의 성분, 효능,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최지영이 작은 선물 세트를 꺼냈다. 스킨케어 샘플 세트예요. 크림이랑 같이 쓰시면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은정이 받으며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좋은 쇼핑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은정은 봉투를 받았다.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사장님. 최지영과 김민주가 깊이 인사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은정은 매장을 나섰다. 강민수와 영업본부장이 다가왔다. 사장님, 관대하십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관대한 게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백화점을 계속 둘러봤다. 3층, 4층, 5층. 각 층의 매장들을 봤다. 직원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 고객을 대하는 눈빛이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존중하는. 한 의류 매장에서 나이 든 남성 고객이 쇼핑하고 있었다. 옷차림이 수수했다. 하지만 직원은 정중하게 응대했다. 사이즈 찾아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정은 미소 지었다. 변화가 보였다. 1층으로 내려와 나가려는데 안내 데스크에 무언가 새로운 게 보였다. 고객 의견함. 그리고 옆에 큰 포스터. 라이프 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객 한라인 1588XXXX. 은정은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다. 잘 만들었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강민수가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은정은 뒤를 돌아봤다. 라이프 백화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 진짜 라이프 삶을 존중하는 곳이 되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산크림을 가방에서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뚜껑을 열었다. 흰색 크림이 들어 있었다. 50만 원짜리. 하지만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크림을 사는 과정에서 존중받았다는 것. 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는 것. 집에 도착해 크림을 욕실 선반에 놓았다. 옆에는 3주 전에 받았던 5ml 샘플이 있었다. 거의 다 썼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다. 5ml와 50ml. 샘플과 정품. 하지만 더 큰 차이는 크기가 아니었다. 받을 때의 느낌이었다. 샘플은 무시와 함께 받았다. 정품은 존중과 함께 샀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다. 은정은 저녁을 먹고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라이프 백화점이 고객 응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는데요. 화면에 라이프 백화점이 나왔다. 그리고 직원 교육 장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 아래 전 직원이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정은 화면을 지켜봤다. 인터뷰가 나왔다. 한 고객이었다. 예전에는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특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무시하는 느낌.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훨씬 친절하고 존중해주는 느낌입니다. 다른 고객도 나왔다. 옷을 편하게 입고 갔는데도
잘 대해주더라고요. 고객은 고객이다 그런 느낌. 기분 좋았어요. 은정은 미소 지었다. 전화가 울렸다. 손녀 지수였다. 할머니, TV 봤어요? 응, 지금 보고 있어. 대박이에요. 할머니가 세상을 바꿨어요. 과장이다. 지수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SNS에서 난리예요. 다들 라이프 백화점 칭찬하고 할머니 존경한다고 하고 지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크림은요? 오늘 샀어. 50만 원짜리. 우와, 어때요? 좋더라. 그런데 더 좋은 건 은정이 말했다. 존중받으며 산 거야. 그게 제일 좋았어.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잠깐 조용해졌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수야. 통화를 끝내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곳, 그중 몇 명이라도 이제는 좀 더 존중받으며 쇼핑할 수 있을 것이다. 외모나 나이나 옷차림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구입한 크림을 다시 봤다. 뚜껑을 열고 손등에 조금 발랐다. 부드럽게 흡수됐다. 거울을 봤다. 70대 중반의 얼굴. 주름이 많았다. 크림을 발라도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는 것. 은정은 크림을 천천히 얼굴에 발랐다. 이마, 볼, 턱, 부드러운 감촉이 기분 좋았다. 거울 속 자신이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후, 은정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최지영이었다. 편지를 열었다. 은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합니다. 아니, 똑같이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고객들도 더 행복해 하십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진짜 서비스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올림. 은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 보람의 눈물. 해냈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해냈어.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다시 백화점에 갔다. 이번에는 존중받으며 쇼핑했다. 크림 하나 샀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은정이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일기장을 덮고 은정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모레도.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조금 더 존중하는 곳이 되었으니까. 은정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몇 달 후, 라이프 백화점은 가장 고객 친화적인 백화점으로 선정되었다. 고객 만족도는 업계 1위가 되었다. 매출도 늘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공간이 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옷차림이 수수해도
처음 방문해도 모두가 환영받았다. 모두가 존중받았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할머니의 용기가 있었다. 외모로 차별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용기. 최대 주주의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으로 맞섰던 용기. 은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영감을 주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나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시스템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은정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달랐다. 당당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것. 용기, 신념,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은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시작.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시작. 그 시작을 은정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끝.